드디어 온라인 마케팅 직접 하기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 순서가 마지막이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은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실 때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온라인 광고의 첫 단추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국은 단추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헛돈 쓰지 않고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처음에 이 키워드를 제대로 잡는 방법을 무조건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이 앞에 다른 영상들도 잘 참고해서 그 좋은 광고 전략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직접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앞에 4개의 영상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 안 드린 거 딱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내가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내가 광고를 하는데 열쇠가 되고 핵심이 되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뭐 핵심 단어 아니면 핵심 검색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뭐 용어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키워드라고만 할게요. 참고로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이버에서도 키워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사실 이걸 생각하는 건 되게 쉬워요. 내가 손님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내가 강남에 가는데 나는 강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내가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강남에 자주 가는 친구한테 뭐 괜찮은 뭐 고깃집이 있는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추천을 해주는 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직접 강남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든가 해야 되겠죠. 20년 전에는 내가 이런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에는 다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웬만한 정보들이 인터넷 어딘가에 거의 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하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어떻게 찾아보죠?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18년 6월 현재에는 아마도 네이버 검색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를 켜고 검색을 할 건데 뭐라고 검색을 할까요? 강남에서 모임을 할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검색어를 뭐라고 해서 검색을 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키워드예요. 별거 아니죠. 이게 사실 특별한 건 아닌데 근데 이 키워드를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키워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키워드는 그냥 내 생각대로만 잡으면 왜 안 되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건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되고 이 정해진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키워드 아니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키워드가 정답이에요.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고요. 어감이 좀 이상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러면서도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떤지, 경쟁 정도가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검색량하고 경쟁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만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강남에서 식당을 찾는 손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검색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하신 게 거의 이런 거죠. 뭐 강남 맛집, 강남역 맛집,
강남 맛집 추천, 강남역 맛집 추천, 강남 회식 장소, 강남역 회식 장소, 강남 모임 장소, 강남역 모임 장소, 강남역 모임 장소 추천 뭐 등등등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고깃집을 하고 있으니까 강남 고깃집, 강남역 고깃집 뭐 이런 키워드들도 중요할 거예요. 강남 맛집에 비해서 검색량은 좀 적겠지만 그만큼 경쟁도 덜 치열할 거고 무엇보다도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고깃집을 찾고 있는 거니까 구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잡는 게 좋은데 강남 고깃집, 강남 고기집 어떤 게 맞을까요? 일단 사전적으로는 고깃집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 고깃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보이듯이 강남역 고기집이 강남역 고깃집보다 검색량이 10배 이상 많아요. 강남 고기집, 강남 고깃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가 뭐 바른말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키워드들에 대해서 전부 다 광고를 하면 뭐 내 가게를 많이 노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검색어들 중에서 어떤 검색어에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될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키워드를 잡는다는 말의 의미고요. 이게 바로 광고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요걸 진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키워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내가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느냐, 요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워드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고, 키워드가 내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하겠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키워드가 광고 효과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만큼 그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경쟁도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 대비 효과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키워드들의 지난 한 달간 검색량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 PC라고 되어 있는 거는 PC로 검색을 한 거고요.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검색어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부터는 이 모바일 검색량이 더 큰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무튼 오른쪽에 합계를 보시면 키워드별로 차이가 엄청나죠. 일단 검색량이 가장 많은 건 강남역 맛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강남 맛집이네요. 비슷한 키워드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 이런 지역에서 광고 견적을 받아보면 그 강남역 맛집이 강남 맛집보다 비쌀 거예요. 왜냐면 그 강남역 맛집이 강남 맛집보다 검색량이 거의 2배잖아요. 혹시 견적을 받았는데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강남역 맛집으로 광고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더 좋아요. 근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보는 강남역 맛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되시죠? 나머지 키워드들은 어떤가요? 일단 강남역 맛집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볼게요. 강남역 맛집은 월간 검색량이 36만 건인데에 비해서 강남역 맛집 추천은 1100건밖에 안 돼요. 비슷한 키워드 같은데 차이가 엄청나죠. 만약에 강남역 맛집이라는 키워드에 한 달 광고비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뭐 광고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강남역 맛집이랑 비슷한 그 강남역 맛집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한 달에 100만 원의 광고를 해주겠다고 해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비슷한 키워드를 반값에 해주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이거는 절대로 비슷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검색량의 차이가 30배가 넘게 나니까 뭐 광고 효과도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1100건 검색량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아까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남역 맛집이랑 강남역 맛집 추천이라는 키워드의 검색량이 이렇게 차이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되게 의외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내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정답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키워드들을 보면 뭐 강남 맛집이나 강남역 맛집에 비해서는 이 검색량이 훨씬 낮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강남 회식 장소라는 키워드는 검색량이 14,000건 가까이 돼요. 그리고 강남 모임 장소도 4,000건이 넘네요. 그리고 또 강남역 모임 장소라는 키워드는 한 달 검색량이 10건이 안 돼요. 이렇게 월 검색량이 10건도 안 되는 키워드는 절대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냥 삽질하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강남 회식 장소나 강남역 모임 장소, 이런 키워드들이 좀 알짜배기일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키워드들은 경쟁이 좀 되게 낮고 그래서 광고비가 적게 드는데 그런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키워드의 검색량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광고에서도 이렇게 검색어별로 경쟁 정도를 보여주긴 하는데 제 경험상 제가 쓰는 방법이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건 뭐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고 제가 그냥 저 혼자 쓰는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강남 맛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쭉 나오죠. 여기서 블로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간을 클릭해서 일주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에 일주일 동안 블로그 리뷰가 몇 개가 올라왔는지가 보이죠? 지금 보면 일주일에 5,700건이 올라왔어요. 한 달이면 블로그 리뷰가 2만 건이 넘게 올라올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리뷰 몇 개 올려가지고 이 2만 개의 블로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광고비도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아마 최소한 몇백만 원씩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강남역 맛집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까요? 그럼 몇 개예요? 420개죠.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의외의 결과예요. 왜냐면 강남역 맛집이 강남 맛집보다 검색량은 훨씬 더 많거든요. 거의 2배였잖아요. 근데 경쟁은 훨씬 덜 치열해요. 그쵸? 블로그 리뷰가 올라오는 게 거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져보면 20배 정도의 효율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광고 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으면서도 원가는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좀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강남역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면 이런 키워드를 직접 공략해 볼 만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블로그 리뷰만 420건이면 사실 이것도 경쟁이 엄청난 거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은 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노출되는 양이 한 달에 36만 건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키워드인 거죠. 물론 저는 지금 2018년 6월 13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 그리고 한 달 전 기록만 보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전의 트렌드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나중엔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들을 보면 일단 강남역 맛집 추천, 이 키워드는 어때요? 이 키워드 자체는 월간 검색량이 36만 건인 강남역 맛집이라는 키워드랑 되게 비슷한데 그냥 뒤에 추천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검색량은 1,100건밖에 안 돼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키워드도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볼게요. 이 강남역 맛집 추천이라는 키워드로는 일주일에 블로그가 180개가 올라오네요. 확실히 적긴 한데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블로그가 180개가 올라오는 거는 이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지역은 좀 중요한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이 4만 건 정도 되는데 그 키워드들의 블로그 리뷰는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도 광고비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남역 맛집 추천이라는 이 키워드도 지금 일주일에 블로그 리뷰가 180개씩 올라오는 거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편이고요. 이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검색량은 한 달에 1,000건.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로 광고를 하면 이것도 뭐 100만 원 이상씩은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절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키워드로는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키워드도 분명히 이제 지금 광고비가 꽤 비싸게 받고 있을 거고, 이걸로 광고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강남 회식 장소 같은 키워드를 볼까요? 이게 월간 검색량은 14,000건 정도가 되는데, 블로그를 보면 일주일에 37개가 올라왔네요. 검색량에 비해서 경쟁 정도는 훨씬 낮죠. 이런 키워드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강남역 회식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블로그 리뷰가 일주일에 600개가 올라와요. 근데 월간 검색량은 3,300건이에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키워드는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강남의 음식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각 지역에서 각 업종에 따라 중요한 키워드를 떠올려 보시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뭐 복잡한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만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게 거의 다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특정 키워드의 경쟁 정도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 리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별로 월간 검색량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건 네이버에 네이버 광고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세요. 요거는 네이버 계정하고는 별도로 여기 네이버 광고에서 계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기 키워드에다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검색어를 쭉 넣어요. 참고로 키워드는 엔터로 구분을 하고요. 한 번에 5개까지만 넣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 밑에 이렇게 쭉 나오죠. 참고로 여기서 각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검색량도 나오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린 거는 이제 컴퓨터로 로그인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을 하면요, 요런 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별 검색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그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봐도 좋을 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 키워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2가지라는 것도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구분을 해본 거니까 요거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는 내가 속한 지역이나 내 상품을 대표하는 키워드. 예를 들면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키워드들, 그러니까 뭐 강남 맛집 뭐 이런 거, 이제 좀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뭐 속초 펜션, 제주도 렌터카, 뭐 카메라 추천, 핸드폰 케이스 추천, 뭐 강원도 여행, 경주 가볼 만한 곳, 꽃배달 서비스 추천, 뭐 인천공항 맛집, 뭐 장마철 제습, 뭐 남성 반팔티, 뭐 가게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등등등, 내 사업하고 관련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요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업장 또는 내 아이템만 대표해주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내 사업장만 쫙 나오는 그런 키워드. 예를 들면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가게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가게 이름이 뭐 정동진 횟집이라고 해서 정동진 횟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가게가 아닌 그 정동진에 있는 횟집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정동진 횟집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제가 이 키워드를 안 쓰고 언젠가부터는 오이도 정동진이라는 키워드만 쓴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우리 카페 이름이 자영업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 카페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카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자영업자하고 관련된 뭐 이상한 신문 기사들만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맨 위에 우리 카페의 정보가 나오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밑에도 전부 다 우리 카페하고 관련된 글들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키워드도 좋지만 뭐 자모라는 키워드도 쓰고 싶거든요. 자영업의 모든 것의 줄임말이에요. 왜냐면 제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도 자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모라는 키워드를 쓰고 싶은데 네이버에 자모라고 검색을 하면 무슨 가래약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모라는 이름에 뭐 학원도 나오고 병원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모 같은 키워드는 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차라리 뭐 자모 개인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조합해봐도 되는데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아무튼 자모라는 키워드를 내가 잡으려면 좀 이미 다른 뭐 사업장들이 이렇게 자모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키워드는 상대적으로 뭐 그냥 미개척된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내 사업을 대표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정해서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는 내 사업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오게 그것도 이제 최대한 잘 나오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이도 정동진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막 만약에 진짜 별로다 뭐 가지 마세요 막 이런 것들이 보이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고 또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만약에 제가 중국집을 하는데 이름이 북경반점이에요. 뭐 흔한 이름이니까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인천에서 북경반점을 한다. 그래서 인천 맛집으로 내 가게를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천 북경반점이라는 검색어가 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참 좋은데 문제는 인천 북경반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가게가 나와요. 이러면 내가 인천 북경반점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해도 그 광고 효과가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버리겠죠. 내 가게로만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안산 북경반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안산에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는 북경반점이라는 이름의 중국집이 딱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럴 때는 내가 안산 맛집이라는 키워드하고 연결을 해서 내 사업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그 안산 북경반점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좀 좁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단위나 구단위의 어떤 지역에서 배달을 위주로 하는 중국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시단위의 큰 키워드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그러니까 구단위 아니면 동단위의 키워드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천 북경반점 이런 키워드보다는 논현동 북경반점, 구월동 북경반점, 연수구 북경반점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내 키워드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 손님들의 리뷰를 유도하는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 그 리뷰가 쓸모 있는 리뷰가,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리뷰가 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잘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손님들이 어떤 키워드로 리뷰를 쓰도록 유도를 할 거냐, 이걸 진짜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 북경반점 같은 키워드로 쓰도록 유도를 했다.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만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좀 더 세분화된 키워드가 필요해요. 보통은 구나 동 단위로 쪼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서구, 남동구, 연수동, 구월동 뭐 등등등 이렇게 동 단위로 쪼개서 들어가도 북경반점이 동마다 몇 개씩 있네요. 제가 뭐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인천에는 북경반점이라는 이름의 중국집이 진짜 많아요. 이러면 이게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인지는 몰라도 인터넷에서 나만의 키워드로 나를 제대로 홍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정할 때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 좋고요. 저희 가게 보세요. 이제 오이도 정동진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손님들이 리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오이도에서 음식점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오이도 정동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키워드를 엉뚱한 걸로 잡고 광고를 시작하면 광고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을 막 쏟아 부어도 효과를 거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키워드로 광고를 하고 또 어떤 키워드로 브랜딩을 해 나갈지, 특히 이제 광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충분히 이 키워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 분들도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저희 카페에 그 홍보 Q&A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을 받고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같이 사업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다 같이 재밌게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홍보 관련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노무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노무 문제도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질문을 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